네, 이 문제 제기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혜 의원 조금 전 화면 보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신현준 기자의 보도를 보니까 당국의 허술한 관리도 한몫을 했다. 당국이 고용노동부죠? 그렇죠. 예, 네, 고용노동 기금의 주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사람이 없는 겁니까? 왜 관리가 안 된 건가요? 둘 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돈을 지급을 해주는 것이 한목적하게 지급이 되느냐를 살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네.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맞으면 주게끔 되어 있는 제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두 개가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인력을 좀 확충해야 되는 건가요? 인력도 확충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도, 인력이 확충돼야지만이 좀 더 면밀하게 그걸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뒤따라지는 거죠. 인력이 얼마나 인력 확충도 사실은 그것도 다 예산인데 얼마나 확충을 해야 되나요? 그래도 세는 예산보다는 저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것은 노동부가 아마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한 개의 지방청 같은 경우에 지금 대체적으로 1인이 고용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한 10분 내외 정도로 하거든요. 이런 걸 할 때 예. 서류를. 그러니까 서류가 원래대로 다 있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10분 동안 뭘 검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해보자라고 해서 어떤 지방청에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집중 면담을 하는데 이렇게 집중 면담을 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부당수급 행위가 훨씬 더 이제 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0분 늘었는데도 확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명이 처리해낼 수 있는 건수를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네. 따라서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 30분 면담한다 치고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검증을 해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실사는 예를 들어서 조금 서류상으로 봤는데 조금 이게 될까 안 될까 정도인 것들은 가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완벽하게만 맞춰온다라고 하면 그냥 주는 것이 맞고요. 네. 사후 관리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분야가 특히 제일 문제던가요? 제일 돈이 많이 새는 데가 어디던가요? 그게 이제 방송에서도 나왔는데요. 네.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그 업종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게 생겼다. 그래서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을 하지 않냐고 업종 전환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인력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경우에는 사람들로 봐서는 노동자로 봐서는 작업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작업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예. 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여기 가장 많이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 한 4분의 3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이쪽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허술하게 실제 관리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업종이 전환이 되었다라고 신고만 되었지 실제 나가봤을 때 그 사람은 원래 했던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전환이 된 것이 아니라 전환 배치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돈이 지원이 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서류만 보고 지원한 거라서 네. 인력 재배치 지원금 이 부분이 가장 좀 허술하다 이렇게 좀 봐준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신현준 기자 리포트 보니까 육아휴직 지원금 거기서도 돈이 이제 새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적발된 건수가 적었다면서요? 육아휴직은 이제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 육아휴직을 1년까지 12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보통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노동자들이 아이가 있다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가 어려우니까 노동부로서는 육아휴직을 많이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계속 권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육아휴직을 많이 쓴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 노동부는 오히려 그걸 권장을 했죠. 그런데 그 권장을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권장을 하는 부분을 좀 악용해서 이것이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지원금은 노동자에게도 조금 지원을 하고 또 사업주에게도 지원을 하고 양쪽을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돈을 지원받는, 노사가 다 지원받는 그런 방식이 됐던 거죠. 예.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정수급 받은 액수를 그대로 이렇게 다시 토해내는군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고용안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2배 또는 3배 또는 5배의 과징금적인 이렇게 배상을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배상하고 회사도 배상하고. 양벌 규정이 되어 있죠. 사업주에게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300만 원 미만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잘 사실은 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악용해서 쓰는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는 본인들이 가져갔던 비용만 다시 내면은 그걸로 끝나고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좀 처벌을 규정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강화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렇게 범법자를 자꾸 이렇게 양상을 하기보다는 애초에 내줄 때부터 조금 더 촘촘하게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주나 노동자를 범죄자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오히려 관심을 기울이고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3년 동안 680억 원이라고 하는데 네. 더 있을 가능성, 개연성도 있는 거죠. 개연성이 큰 것이 지금 6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해당되는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퇴직을 당하는 경우에 불만을 품고 고소로 고발을 한다든지 사업주를 하는 경우 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가 어떻게 적발이 되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모았을 때 이 정도의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알 수 없다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680억보다는 더 많겠죠. 네. 한 의원님은 그 전에 한국노총에도 계셨고 연구원에서 계속 이런 문제 연구 많이 하셨고 국회 환경노동이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들어가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저희가 좀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이 많아요. 딱 노동부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 사실 요즘 시대적 화두가 고용이니까 고용과 관련돼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노동부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개의 기업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정말 지원을 받는가 이걸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다른 부처하고의 그 소통이 안 돼서 또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마저도 이런 것들이 좀 케이스가 많이 저희가 잡혀서 좀 집중적으로 사실은 좀 파괴됐죠.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이렇게 배가 부릅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실제 그렇습니다.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